자, 이제 3교시가 시작됩니다. 3교시 문법 할 거고요. 이번에 뭐 할 거냐? 실전 기출문제를 할 거예요. 근데 문법 요소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의문의 변동까지 곁들여서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 여러분들이 4과정에서 배운 9월과 10월을 총정리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바꿔줄 게 있거든요. 여러분 책 이거 잘 돼 있나요? 모음에서만 일어난다고 잘 되어 있나요? 네, 만약에 자음과 모음에서 모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분께서는 이제 모음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수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올라가서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4과정에서 배워왔던 문법 요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우리가 4과정에서 배운 건 무엇이었어? 고등학교 1학년의 문법이었어.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고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의 문법에는 네 가지 단어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단어? 메인 단어 네 가지. 의문의 변동, 중세국어도 있고요.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한글 맞춤법, 그리고 중세국어야. 이 중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음 과정에서 배울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문법 단원 중에서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예습한 거였어. 여러분이 4과정을 잘 들었다면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 한번 들은 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번 예비고일 과정에서 한 번 더 듣는 거고 내신까지 한다면 완벽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내신 기간으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4과정을 좀 놓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비고일 때 더 하시면 돼요. 더 하시고 복습을 더 철저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신까지 들어가면 완벽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 한번 풀어볼 거야. 중요한 거는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볼 거고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 왜냐? 9월 1주차, 2주차 때 막 우리가 의문의 변동했는데 9월 2주차는 벌써 한 달? 아니 2달 전이거든. 그치? 아마 까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간략하게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현상은 내가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문제 들어가서 할 거고요.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만 짚어줄 거야. 알겠지? 한번 떠올려봐. 자, 얘들아 일단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에 유형 네 가지가 있어. 뭐 있죠? 뭐가 있죠?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정확하긴 합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교체 중에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거 뭐 있어요? 맞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줄여서 음끝규라고 하죠. 아 왜? 음규라고 하잖아 보통?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 이럴 거야? 네, 어쨌든 전 이렇게 말해요. 초성만 따가지고. 야, 그 다음 뭐 있어요? 또 교체되는 거. 교체가 뭐였어? 그래, 이것부터 갈까? 교체가 뭐야? 하나의 음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에서 이제 교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음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끝규. 그 다음 뭐 있어요? 네? 유음화. 유음화 나오면 또 뭐도 나와야 돼? 비음화 나와야죠.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가 있어요. 비음화는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화. 또 뭐 있어? 화. 그쵸, 구개음화. 구개음은 역시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디귿과 티귿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구개음화까지 있고 마지막 하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통 이런 예시를 드는데요. 자, 현준아 한번 해볼래? 발음해볼래? 제대로? 이거 발음해보세요. 빨리. 네? 국방부라고요? 국이야, 국. 국밥. 국. 옳았습니다. 국밥. 부 장관이라고 한번 말해볼래? 국밥부 장관. 진짜 밥이라고 한다고? 국밥부 장관. 국밥부 장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비읍이 된소리로 보기. 된소리로 바뀌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된솔되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체에서는 뭐 이 정도 간단하게 하고요. 그럼 탈락에는 뭐 있어요, 얘들아? 탈락도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 히읗 탈락도 있긴 해.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건 딴 거잖아. 막 예외 있고 막 리을 비읍 막 이런 거 있잖아. 다 플러스 자음, 뭐 플러스 적동주 이런 거 외웠던 거 있잖아. 예외. 어감 받침 리을 기역 뒤에 기역 왔을 때 어떻게 발음하는가. 막 닭과와 닭과와 흙과는 뭐가 다른가 이런 거.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군요. 이제 쌍잠 얘기하는 거. 자음 분단수나. 자음의 무리가 단순해진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북한말과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쵸? 부음 법칙. 부음 법칙이 있어요. 또 북한말이랑 우리랑 차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발음할 때. 잘 살아? 잘 사니? 그쵸? 리을 탈락. 그 다음에는 자, 그다음 출격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는 거 뭐 있죠? 히읗 왔을 때 그거 어떻게 돼? 기역 플러스 히읗일 때 어떻게 돼요? 키읔이 돼요. 키읔이 무슨 소리예요? 거센 소리. 그럼 뭐겠어? 거센 소리 되게 다 줬잖아. 왜? 다 맞춰놓고 왜? 거센 소리 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축약이 있어요. 막 되어 이런 거 있죠. 되어 주말이 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첨가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가장 어려워하는 거. 니은 첨가. 보통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니은 첨가 말고 또 이것도 어려워. 자, 내가 항상 이거 할 때는 여러분 빠르게 10번 정도 발음을 해보라고 해요. 뭐죠? 자, 이거를 빠르게 10번 정도 발음하면 뭐로 발음돼요? 야로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여기서 이가 어떻게 돼? 빠르게 발음하는 거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걸 뭐라고 해? 반모음이라고 하죠. 그쵸?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변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각각의 상황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고 해설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말한 다음에 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고. 과연 이번 과정을 성공한 과정이 될지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쉬운 과정이 될지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요소에서도 간단하게 볼게요. 문법 요소 뭐가 있었죠?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뭐가 있을까요? 피동? 처음 듣니 얘들아? 피동이란 표현을 처음 들어요? 너는 영어로 하면 다 알걸? 수동태. 어떻게 보면 피동 뭐예요? 피동 표현. 피동과 사동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피사동 같은 경우에 조금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또 문법 요소에서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본다면. 자, 그 다음에 피동, 사동 말고 또 뭐 있어요? 이건 암기가 많아서 힘들긴 한데 높임 표현이 있어요.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종결어미 막 하십시오체 무슨 체 이거 다 하어체, 핵체, 헤라체 다 외워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6 곱하기 6에 36에서 하나 빼서 35개 있습니다. 그걸 외우셔야 돼요.
또 실제에서 어떻게 생활을 구별해야 돼요? 또 그게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 팁들을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오늘은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그럼 피동 있고 높임 있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지난주 오셨던 분들 알 거예요. 뭐예요? 너 지난주에 뭐 배웠어, 준아? 그 동작이랑 시지. 동작이랑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시제, 큰 틀에서 시제라고 하고 시제 같은 경우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있고요. 그 다음 동작상 같은 경우에 진행상, 완료상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얼떨떨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난주 수업 안 들었으니까 다음 과정에 배우면 돼요. 알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해야 돼. 알겠지? 다음 과정 때. 왜? 그래야 여러분이 언제 편해? 내신 때 편해. 아, 솔직히 너네 문장 한번 해봤잖아. 그쵸? 문장 한번 해보고 들어간 것과 처음 내신 들어간 것과 차이가 어때요? 큽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좀 힘들지 않았어요? 문장할 때? 1학기 때? 너는 1학기 때 문장이었잖아. 근데 2학기 때 문장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쉬웠죠? 그쵸? 우리 6번 했으니까 그쵸? 한번 하고 가는 게 편해요. 좀 더 익숙합니다. 낯설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 과정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아 그럼 피동 높임 시제 있고 마지막 무슨 표현을 썼어? 라고고. 그쵸 인용. 그래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시간은 20분 드릴 거고요. 20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번까지. 아,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항상 걸잖아요. 다 맞추신 분께는 뭔가를 드릴게요. 박스일 수도 있고요.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요. 과자일 수도 있고, 음료수일 수도 있고, 뭐든 괜찮으니까. 다 맞추시면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양심껏 하겠지, 뭐, 너네가. 그쵸? 너네가 과자 하나에 양심 팔 거 아니잖아, 그쵸? 자, 20분 드릴게요. 시작.
지. 쌤 28분에서 다 풀고 네. 20분 만에 네. 한 문제 풀는데 5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너 사정이고. 다른 애들 막 12분 풀고 있어. 아, 왠지? 괜찮아, 너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괜찮아요. 아, 너무 빨리 조용히 하고 풀어. 너무
자, 잠깐만. 얘들아, 너네가 헷갈릴 수 있어. 내가 하나만 설명해 줄게. 자, 이 아는 뭐야? 야가 되죠? 근데 이럴 때 뭐가 되는 거야? 축약이 되는 거야? 아니면 교체가 되는 거야? 교체예요. 뭐야? 이 이가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반모음 이 아예요. 알겠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이거는 내가 아까 저기 앞에 안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알겠죠? 맞아, 풀어보세요. 뭐 참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반모음화도 있고 반모음 첨가도 있어. 피어 같은 경우는 피여로 발음하잖아. 그런 건 첨가. 교체도 있어요.
자, 그럼 다들 잘 푸셨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 없어요. 남은 시간은 20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번부터 가겠습니다. 좀 골라서 할게요. 네, 죽지 마시고요, 민서라. 할 수 있어. 어깨 피고, 허리 피고. 한숨 그만 쉬고. 자, 갑시다. 야, 보기 1에 나타난 음운 변동에 관한 내용이 옳은 것은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으로 나왔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기억 같은 경우에 뭐라고 설명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간단하게 떠올려보자.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 있어? 뭐야? 그게 너네가 받침에서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할 수 있는 뭐 7개밖에 없어. 뭐야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가느다란 물방울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느다란 물방울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느다란 물방울이 무슨 현상인지 기억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기억해야 돼. 백날 가느다란 물방울만 기억해봤자 뭐해? 그게 어디 쓰인지 모르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꼭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이게 발음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뭐랑 관련이 있어? 차이점 볼래? 은과 아래의 차이점은 뭐야 얘들아? 그쵸?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 무엇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 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하는 거고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어. 그럼 뭐라는 거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이건 어떻게 발음해? 처음에 소, 같은 경우에 소튼으로 발음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건 이건 어떻게 발음해? 소다래로 발음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발음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름 원어민이잖아요. 너네가 국어로 치면 너네가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다고. 알겠지? 그렇지만 과신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너네가 무조건 다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넓다, 밟다, 넙죽하다, 넙둥물다 이거 딱 여러분이 중2 때 보면 딱 떠오르지 않아요? 안 떠올랐으면 슬픈 건데. 자, 이게 뭐와 관련된 거야? 자음분 단순화랑 관련된 현상이지. 자음분 단순화. 자단이라고 적혔습니다. 자, 자음분 단순화 여러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기억해요. 저는 이제 항상 전 이걸로 기억하거든요. 자음분 단순화는 딱 이 5글자만 가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앞에 걸 발음해요. 그리고 여기서 리을을 기준으로 리을 비읍도 뭐야? 앞에 거 발음해요. 즉 예를 들면 이제 넣다 같은 경우 어떻게 발음돼? 여기서 살아남는 건 앞에 거라는 거야. 리을이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딱 이 3가지만 뒤에 거로 발음해요.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기역.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앞에 게 살고 이 3가지는 뒤에 게 살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 플러스 자음, 너 플러스 적둥주. 그럼 원래는 앞에 거 발음하는데 얘네 2가지는 뭐가 되는 거야? 예외가 되는 거니까 뭐가 살아남아? 뒤에 비읍이 살아남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외가 하나 있죠. 뭐예요? 어감 받침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 왔을 경우 이게 예외인 거지. 딱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편해요. 그럼 여기서 넓다, 밟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있는데 이 3가지가 예외의 케이스고 얘네 3가지는 뭐로 발음해? 비읍. 하지만 넓다 같은 경우 어떻게 발음해요? 정확하게 발음하면 넓다죠. 넓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니은은 어떻게 돼요? 잘못됐네요. 모두가 아니네요. 자,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 연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해보자. 얘들아, 피읍 우리가 받치면서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읍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연문 일어나요? 연문으로 돼요. 왜요? 무슨 현상 때문에? 비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비음화의 특징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좋은 게 무엇이냐? 비음화는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좋은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좋은 방법만 바뀌거든요. 그럼 비읍 같은 경우에 뭐였어? 무슨 의미였어? 파열음. 그럼 그 파열음이 어떻게 된가? 비음으로 바뀐 거지. 그 좋은 위치는 뭐야? 입술 소리. 입술 소리인 거, 입술에서 소리 나는 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완벽한 비음화의 조건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비음화와 관련된 규칙일 거고 보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현상이 나타날 때는 비음화 현상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보다 먼저 적용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뭐가 먼저야? 항상 음끝규가 먼저야. 음끝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거야. 그래서 연문도 어떻게 발음해? 학교에서 내신에서 순서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연문 같은 경우 옆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야? 연문으로 가는 거야. 학교 내신 가면 순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럼 여기서 적절한 것은 기억과 리을이겠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하나 해보시면요. 자, 리을 보시면 비음이 아닌 자음, 기억, 디귿, 비음이나 리을이 비음, 미음, 니은, 이응을 만나면 비음으로 바뀐다. 보자. 자, 국민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얘들아? 국민, 이응으로 바뀌죠.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뭐로 바뀌었어? 이응으로 바뀌었어. 그럼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침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들아? 약으로 되죠. 발음할 때. 그럼 역시 뭐야? 리을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확실하게 2번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3번이에요. 우리말의 응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1번부터 가자. 의문의 변동은 뭐야?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맞죠? 발음의 경제성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거 대표적으로 얘기해줬던 게 뭐였어? 자, 이거 발음해보세요. 정확하게 발음해봐. 이거 그대로. 신라 이렇게 발음해야 되잖아. 신라.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이걸 빠르게 발음하면 어떻게 돼? 그냥 신라. 어떤 게 편해요? 신라가 편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음변 중 교차 현상은 모음에서만 일어난다. OX, X. 왜? 어디서 일어나? 자음. 그리고 모음에서도 가끔 일어나요. 뭐? 반모음화.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된소리대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이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자, 그 다음에 4번 음의 변동 중에서는 비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맞죠? 우리 유음화 같은 경우 뭐야, 얘들아?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뭐로 바뀌어? 리을.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신라가 뭐야? 대표적인 유음화의 예시였죠. 그쵸?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서요. 디귿과 티읕이 이를 만나면 이와 발음 위치가 더 가까운 지읒, 치음으로 바뀌어 발음다. 바뀌어 발음된다. 이거 뭐야? 국외음악. 너네들이 아까 질문했던 거 국외음악. 자, 그럼 얘들아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 그래서 6번 국외음악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거래. 그럼 디귿과 티읕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뭐야? 2번. 이거 틀리신 분 있어요? 안 돼요. 틀리면. 이거 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 같은 경우에 디귿과 이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읒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가치 같은 경우에 치읒으로 바뀌고, 치읒으로 바뀌고, 지읒으로 바뀌잖아. 근데 꼬치는 원래 뭐야? 치읒이야. 여러분이 국외음악을 몰라도 의문을 안 다음에 다른 환경을 찾으면 음변은 조금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꿀팁인데 뭐냐면, 너네가 의문을 제대로 했잖아? 그럼 이럴 경우에 국외음악 현상이 내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 근데 나는 뭘 볼 거냐면 다른 환경인 걸 찾을 거야. 환경이 다른 걸 찾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여기서 다른 환경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소리가 변화가 일어나잖아?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 교체야. 그쵸? 근데 여기서는 꽃이 어떻게 돼? 이거는 음극규잖아. 그냥. 음극규에서 그냥 뭐야? 형식 형태 나왔을 경우 변동 없이 넘어가는 현상인 거잖아. 그쵸? 여기서는 음변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아. 그냥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로 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네? 그럼 얘는 음변이 될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환경을 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 다음 가서 7번이에요. 그럼 표기가 바르지 않은 건 찾으래요. 1번, 우리는 그를 믿지 못하였다. 뭐야, 발음? 믿지 맞네요.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야? 된소리대기. 된소리대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여기 이 예시가 쓰인 거죠. 된소리대기에서. 아래도 마찬가지로 된소리대기는 이거 일어나고요. 그 다음 박지 같은 경우 얘들아 우리 밥 플러스 자음이네 예외네. 원래 리을 비읍은 뭐가 살아? 앞에 리을이 살아. 근데 얘는 예외니까 뭐가 살아? 뒤에 비읍이 살아. 그럼 뒤에 비읍이 살았고 비읍 뒤에 지읒 왔네. 비읍 뒤에 지읒 왔네. 그러니까 뭐까지 일어난 거야? 된소리대기까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자음분 단순화랑 뭐야? 된소리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막상 밖으로 나오니 갈 곳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일어난 거 일단 첫 번째 음극규 일어났죠. 왜 음극규야?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갈 곳 같은 경우 여러분 모를 수 있겠지만 혹시 기억하시나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뒤에 뭐가 오면? 뭐가 오면 된소리로 바뀌어요? 했잖아. 우리 마이너스 뭐야? 너네 이거 기억 안 나니? 마이너스 기억 비읍? 자 여기서는 관형사형 리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바뀌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바뀌고 관형사형 리을 뒤에 기억,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시옷은요 다 된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갈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뒤에 기억,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온다면 그건 다 바뀌어요. 이거 된소리대기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관련 규칙이었고요. 그럼 얘도 된소리대기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음극규까지 일어났네. 된. 자 그럼 넓게야 얘들아 너 플러스 적등중이잖아. 이건 예외 아니야? 예외가 아니야. 그럼 뭐 살아남아야 돼? 앞에 거. 근데 여기선 뒤에 게 살아남았네. 그럼 얘가 뭐야? 잘못됐다라는 거지. 근데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줘도 풀 수 있어 얘들아. 진짜로. 이거 물으면 중2도 맞출 거 아니야 이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질 수 없잖아 얘들아. 예수야 질 거야? 질 거야? 중2한테 질 거야? 아니잖아. 그쵸? 자, 그 다음 3번 문명의 발달 한자와 관련된 규칙이고요. 한자는 마이너스 기억 비읍이니까 디귿 시옷 지읒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8번 같은 경우에 다음 단어들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밥상이야. 우리 된소리대기 규칙 기억나니? 한번 적어줄까? 다 까먹었지 너네. 된소리대기가 뭔지 모르겠지? 자랑이다 갑시다. 참 자랑이에요 그쵸? 나 자랑스러워 미치겠어 그쵸? 자 우리 된소리대기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뭐였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뭐가 온다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온다면 어떻게 돼?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만 외운다고 했어? 실질적으로는 기역, 디귿, 비읍만 외운다고 했지. 왜? 어차피 이 뒤는 뭐니까? 예사소리니까. 그리고 예사소리가 뭐로 바뀌니까? 된소리로 바뀌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우리 기역, 디귿, 비읍 말고 용언에 어간이 있죠.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그 뒤에 뭐가 왔을 때? 마이너스 비읍이 왔을 때 즉 비읍을 제한 나머지 뭐라는 거야?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왔을 때 이게 또 된소리로 바뀐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한자어 리을이요. 한자어 리을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에서 마이너스 기역, 비읍이고요. 디귿, 시옷, 지읒이 왔을 때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관형사형 전성음이 뭐 있어요?
리을이 있어요. 여기 뒤에는 예사소리라고 적으면 돼.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라는 거지. 그럼 예사소리 또 뭐로 바뀌어? 된소리로 바뀌어. 그래서 나는 사실 외우는 게 이 앞에 거랑 딱 마이너스 비읍, 마이너스 기역, 비읍 이 정도인데 이제 다른 저한테 안 들으신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거니까 딱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야, 우리 뭐야 시간이 왜 벌써 이렇게 됐냐? 아,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참 빨라요, 그쵸? 네. 헛소리 해봤고요. 자, 갑시다. 야,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왜 비읍 뒤에 모았으니까 시옷 왔으니까 이건 첫 번째 케이스네. 밥상으로 발음 되겠네. 그 다음 2번 독립 같은 경우에 받친 기억이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독립으로 발음된다. 자, 얘들아 여기서 받친 기억이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일단 여기서 순서가 잘못됐죠, 그쵸? 뭐가 받는지 주체가 잘못됐어. 영향을 미처로 바꿔야겠죠, 하려면. 근데 여기선 상호동화였던 거 기억해? 기억이 리을에 영향을 미치고 리을이 다시 기억에 영향을 미쳐서 뭐가 되는 거야? 너네 독립이라고 해? 독립이라고 해? 독립. 왜? 여기서 비음화도 일어나거든. 기억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뭐도 일어나는 거야? 비음화도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지. 진짜 제대로 하려면 뭐야? 독립. 비음화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이에요. 10번. 10번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탈락 현상에 해당하는 거래. 탈락이면 뭐 있어? 모음 탈락, 탈락,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이런 게 있었잖아, 그쵸? 가봅시다. 자, 언젠간 달나라로 여행을 가는 날도 오겠지. 여기서 일어나는 거 뭐야? 나라. 니은이 뭐로 바뀌었어? 리을로 바뀌었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해? 유음화라고 하지. 자, 그 다음 손을 담가버려. 그럼 담가 같은 경우에 얘들아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형을 생각해봐. 담가의 기본형이 뭐야? 담가다야? 담그다야? 담그다죠. 그럼 담그다 활용해봐. 담그다, 담그고, 담그니. 변하지 않는 부분 뭐야? 담그죠. 그럼 어간이 담근데 담가가 나오려면 어미가 뭐가 결합해야 돼? 일단 그럼 담그아라고 해? 담가라고 해? 담가라고 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담그다의 어간에서 의가 탈락하고 뭐가 결합한 거야? 아가 결합한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의탈락이다 라는 거예요. 민경아, 너 기억 안 나면 안 돼. 너 정비 다 들었잖아. 그 다음에 3번. 이번 방학 땐 강릉에 가서 강릉이라고 해? 강릉이라고 해? 강릉.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야? 비음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비음화. 그 다음에 먹는다도 역시 뭐야? 먹는다로 발음되죠? 먹는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 유일한 낙. 먹는 거. 여친이 있으면 유일한 낙이 아니었겠지. 근데 여친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니까. 박선영 고개 끄덕이는 힘받네. 자, 그 다음에 그려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야? 그려의 기본형 뭐야? 그리다. 근데 그리다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리어 빨리 볼래? 이어 빨리 10번 하면 어떻게 돼? 여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리어 같은 게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뭐가 된 거야? 그여가 된 거다. 그래서 얘는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네. 미안. 교체.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현준아. 다음 넘어갑시다. 자, 4문제 나왔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야. 4문제. 조금만 힘을 내보자. 나도 힘을 내볼게. 자, 30초씩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천천히 하자. 갑시다. 자, 13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반모음 첨가야. 첨가. 없었던 게 생겨야겠지. 자, 그럼 가서 같은 경우에 기본형이 뭐야? 가다의 어간에 뭐가 결합한 거야? 서라는 어미는 없어요. 뭐야? 아서죠. 근데 가아서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편해? 가서. 이걸 동일 모음일 때 탈락한 경우예요. 그래서 가서는 뭐야? 첨가가 아니라 탈락이죠. 그럼 1번은 아니겠네. 그 다음 2번 잠그다의 기본형 뭐야?
아 진짜 잠그다라고 했네. 잠가의 기본형 뭐야? 잠그다죠. 잠그다 활용해봐. 잠그다, 잠그고, 잠그니 변하지 않는 건 뭐야? 잠그란 말이야. 근데 잠그에다 뭐가 결합한 거야? 아야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의탈락이네. 그럼 첨가도 또 아니네요. 그 다음 썼어의 기본형 뭐야? 쓰다. 근데 쓰다의 기본형 뭐야? 아, 어감 뭐야? 쓰에 뭐가 결합한 거야? 어인 거지. 그럼 쓰었어라고 하면 되는데 썼어라고 된 이유 뭐야? 여기서도 의탈락이죠. 그 다음 피어있구나. 너는 실제 발음해볼래? 많이도 피여로 가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여기선 피어인데 피여야. 그냥 뭐가 하나 늘었어. 단모음 하나가 늘었잖아? 그럼 얘는 첨가가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딱 4개 있어요. 4개가 확실하거든?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랜덤적으로 일어나요.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어. 그래서 4개는 반드시 외우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4개가 무엇이냐? 되다, 아니다, 피어, 기여 이거예요. 돼요, 라고 발음하거든요. 피어로 발음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더 커. 기본형 뭐야? 크다에다가 뭐가 결합한 거야? 크라는 어간에 어가 결합한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뭐야? 의탈락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의문첨가의 현상에 해당하는 건 정답 몇 번이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머니들 뭐라고 생각해요? 달라진 거 생각해봐. 자, 얘들아 여기서는 뭐가 바뀌었어? 5가 요로 바뀌었네. 그럼 야 5가 요로 바뀌면 뭐가 있어야 돼? 반모음 2. 그럼 정답 몇 번이야? 1번. 맞추어는 뭐야? 축약인 거고 그리어도 축약인 거고 오와서도 축약인 거죠. 모음 축약이고요. 5번은 뭐야? 치러서니까 의탈락이네. 의가 사라진 거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딱 2문제 남았다. 조금만 힘내자. 17번. 보기에 A와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자, A 같은 경우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자음 축약이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엔 뭐예요? 모음 축약. 왜? 모음이 결합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1번 당연히 맞겠죠?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2번 A는 자음에서 B는 모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3번 A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로 뭐가 있다? 맏형 어떻게 된 거야? 히읗이 기역과 더해진 거고 여기서도 어떻게 된 거야? 히읗이 디귿과 더해졌네. 그럼 자음끼리만 변했네. 맞니? 모음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자음이니까 A 맞겠네요. 그 다음 2번 4번 보시면요. 와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풀면 오, 아, 서잖아. 우와 서인데 어떻게 된 거야? 합쳐진 거지. 맞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와서가 된 거지. 그럼 얘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죠. 여기서는 뭐만 일어났어? 자음 축약만 일어났잖아. 모음 축약 일어났어? 일어나지 않았어? 일어나지 않았거든. 자, 그 다음 마지막 21번 갑시다. 보기에 A와 E에 쓰인 단어의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어. 자, 1번 보시면 와서 같은 경우 오와서가 줄어든 말로 오와가 맞아서 와로 바뀌었다. 맞죠? 그 다음 2번 어떻게 말해야 돼? 뒀는데. 이 같은 경우에 얻는 데가 줄어든 말로 우와 어가 만나서 뭐로 바뀌어? 워로 바뀌어. 너네가 궁금하면 해보면 돼. 자, 승리야 궁금해 보인다. 우어를 빠르게 10번 해볼래? 해? 그거는 한국말이 아니고요. 빠르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어를 10번 시작. 우어. 뭐로 바뀌어요? 워로 바뀌죠. 그쵸? 네, 워로 바뀝니다. 자, 남겨 같은 경우에 뭐야? 이거 느리게 발음해봐.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겨. 네, 죄송합니다. 저도 정신 나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남기어가 줄여든 말이래. 그럼 남기어, 기어를 몇 번 빠르게 보면 어떻게 돼요? 겨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와 이가 만나서 여로 돼? 그쵸? 갑자기 이상해지죠. 뭐야? 이와 어가 만나 여로 바뀐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얘들아 이런 거 음변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저는 팁이 뭐냐? 빠르게 발음해보거나 느리게 발음해보는 게 팁이에요.
제가 남기고 싶은 팁은 빠르게 발음하거나 느리게 발음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조금 여러분의 발음을 신뢰를 하되 또 맹신해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공식대로 가야 되는 거야. 공식 외워.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만 수고하셨고 얘들아 다음 주부터 우리 무슨 과정이야? 고일 예비고. 예비고일 과정이야. 너네 이제 중3 아니야. 축하해. 아, 또 잼민이 거의 탈출했어 이제. 아니 잼민이들이잖아 그치? 그쵸. 아니에요? 잼민이 아니야? 어쨌든 야, 탈출했으니까 내가 다음번엔 좀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알겠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